생활 아로마 오늘은 그 에센셜 오일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아로마를 하는 데 있어서 에센셜 오일이 매우 중요한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아로마에 있어 갖고 에센셜 오일은 또 여러 가지 성분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에센셜 오일은 바로 유기암물이라고 성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식물에서 유기암물이기 때문에 탄소, 수소, 산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탄수화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을 구성하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구성 원소가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탄소, 수소, 산소 등등등, 뭐 거기에는 질소, 황, 뭐 인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뭐 주 원소는 이게 탄소가 뭐 대부분이라면은 아까 얘기했던 질소나 황 같은 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마늘향 같은 거, 마늘 같은 거에는 그 황 성분이 조금 있어갖고 우리가 마늘 먹으면 냄새가 나고 약간 좀 그런 게 바로 황 성분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지 않은 것들,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고 탄소, 수소에 산소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뭐 우리 지난 시간에 작용기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성을 나중에 한번 그런 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구성 원소들이 바로 이 탄소, 수소, 산소 등이다. 네, 그런 거로부터 우리는 물이나 이산화탄소 그리고 태양열에 대한 에너지를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뭐를 해? 광합성을 하는 거죠. 식물의 대표적인 그 에너지원을 만드는 광합성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식물은 자기의 나름대로의 다양한 유기암물을 만들어낸다. 그 유기암물의 합성을 만들어내는데 천연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 합성한 것들에 대한 그 엑기스, 소위 말하는 정유, 에센셜 오일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 아로마에 쓰이는 에센셜 오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1차 대사를 하면은 2차 대사 과정에서도 우리는 에센셜 오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 식물의 특별한 그 부위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추출 부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식물 속에 들어있는 이런 에센셜 오일은 그 종류가 수십에서 수백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분들이. 그죠?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은 유기암물인데, 유기암물의 성분들이 모아져갖고 하나의 에센셜 오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이 다른 성분이 아니야. 거기에는 알코올류도 있고 탄화수소류도 있고 에스테르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갖고서 바로 에센셜 오일을 만드는 건데,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그 화합물들이, 천연 화합물들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에 이제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효능이, 작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라벤더 쓰는 경우도 있고, 페퍼민트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라벤더나 페퍼민트하고 용도가 다르잖아요. 왜? 에센셜 오일은 구성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왜? 그 식물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원소도 달라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센셜 오일 성분이 달라져갖고 다양한 효능을 갖게 만드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천연 성분에 그 구성되어져 있는 다양한 조합의 에센셜 오일에 의해서 우리들은 그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향기를 이용하는 것이 에센셜 오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테르펜이라고 나왔는데, 이 테르펜이라는 얘기는 실은 첫 번째 우리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에센셜 오일을 얘기해요. 성분을 얘기해요. 테르펜 성분을.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에센셜 오일의 가장 기본 구조가, 기본 골격을 이루는 것이 터폰 구조예요. 테르펜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 골격 구조하고 하부 구조가 있는데, 기본 구조가 바로 테르펜이다. 테르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페닐프로판 같은 경우와 페닐프로판 같은 경우, 그래서 잠깐 여기 구조를 그려보면은, 여기 테르펜에 대한
설명을 안 하겠지만 탄소 원자가 5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탄화수소 화합물이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소프렌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소프렌이라고 본다면은 이소프렌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소프렌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탄소가 5개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소프렌이 테르펜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이런 이소프렌이 두 개가 결합을 해야지만이 두 개를 결합해서 테르펜 구조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기화합물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여기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유기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할로겐, 화합물 이런 것들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추가한다면은 산소 밑에 있는 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할로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로나, 크로로나, 브로모나 요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말고 이제 무기 원소 중에서 알루미늄이나 실리콘을 약간 이용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부분 CHON 이게 기본 원소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가장 간단한 구조. 이소프렌, 그죠? 이소프렌 두 분자가 합쳐져서 뭘 만든다? 테르펜을 만든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기본 골격이 있으면 기본 골격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부 구조로 여기에 이제 어떤 작용기가 붙어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그런 예를 보여드리겠지만 기본 골격 구조는 터펜 구조를 만들고 터펜에 다른 하부 구조가 붙어 있는 경우 미리 한번 볼까요? 미리 한번 본다면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예들이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리모넨 같은 경우는 실은 여러분들은 언뜻 구분이 안 가겠지만 자 하나, 둘, 셋, 넷, 5개의 탄소가 되어져 있고 또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즉 빨간색의 이소프렌하고 파란색의 이소프렌이 합쳐져서 한 개의 모노터펜을 만든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아까 앞에 얘기했던 터펜이라는 테르펜이라는 기본 구조는 이소프렌이 2개가 합쳐진 거다. 그죠? 물론 이소프렌이 3개가 합쳐진 것도 있어요. 그건 세스키터펜. 이소프렌이 2개가 합쳐진 것은 모노터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기본적인 골격의 구조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자 파란색의 이소프렌이 몇 개 있겠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빨간색의 이소프렌이 하나, 둘, 셋, 넷, 5. 자, 탄소 5개가 이소프렌이라고 그랬죠? 그 5개가 빨간색 하나의 이소프렌과 파란색 이소프렌 두 분자 합쳐서 모노터펜을 만드는 거예요. 모노테르펜을 만들고 이게 기본 골격이야. 아까 얘기했던 기본 골격.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작용기, 알코올 작용이 붙어있죠? 이건 하부 구조예요. 기본 골격은 이렇게 만드는 모노터펜, 모노테르펜이라고 하죠. 모노터펜. 이소프렌이 2개로 만들어져 있는 모노테르펜이 기본 골격이고 옆에 붙어있는 작용기는 하부 구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테르펜 그러면은 아주 향의 대명사입니다. 대부분의 향의 기본 골격은 가장 간단한 구조가 바로 이러한 터펜 구조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그 테르펜 그러면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 중에 탄소 5개가 만드는 골격이 뭐라고요?
이소프렌이라고. 그죠? 이소프렌. 다시 한번 골격을 그리면은 이런 골격이 이소프렌 구조죠. 그죠? 탄소 5개가 그래서 그 2개가 모여져 갖고 모노터펜을 만든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구성하는 그 테르펜은 2개 이상의 이소프렌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얘기가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학생으로서 향을 공부했다 그러면은 테르펜이라는 용어는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향의 탄소는 테르펜 구조다. 그럼 테르펜 구조가 뭐냐 그러면 탄소 5개를 만들어져 있는 이소프렌이 2개 이상 결합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테르펜과 함께 좀 전에 얘기했던 모노테르펜. 모노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노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죠. 테르펜 하나. 테르펜은 뭐라 그랬어? 테르펜은 이소프렌이 몇 개 있어요? 2개가 합쳐서 테르펜을 구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써 있지만 화합물을 명칭이 이런 모노테르펜은 EN으로 끝나요. 우리 지난 유기학을 지난 시간에 기초 유기학을 공부할 때 EN이라는 얘기는 알케인이라는 얘기였어요. 알케인이라는 얘기는 이중결합이 있는 화합물을 EN으로 불러요. 그죠? 에텐, 프로펜 하는 것처럼 EN이라는 전묘가 있으면은 어딘가에 이 화합물 구조에 이중결합이 있구나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테르펜은 아까 봤지만 파란색의 이소프렌하고 빨간색의 이소프렌이 합쳐져서 모노터펜을 만들었죠. 그죠? 모노터펜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노터펜을 만들면서 이중결합이 두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EN이라는 말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모노터펜은 2개의 이소프렌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모든 에센셜 오일에 있어서 함유되어져 있는 성분이기도 하다. 이런 모노터펜은 휘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빨리 증발돼 버려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광범위하게 그 산화가 될 수 있습니다. 산화라는 얘기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산화된다는 얘기는 안 좋은 점이죠. 그렇죠? 천연 향이 산화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이 오래되면 못 쓰는 것이 산화돼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선한 에센셜 오일을 쓰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자, 산화된 후에는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켜. 그러니까 화장품 오래된 거를 바르면은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나잖아요. 보통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 사용 기한이 보통 개봉 후에 한 1년 정도 쓰는 거죠.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때로 그런 거 많이 하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쓰고서 막아놨다가 또 몇 개월에 쓰고 실은 저는 그렇게 해요. 여름 화장품 여름에만 쓰고 겨울 화장품 겨울에 쓰는 특히 이제 스킨은 마음 때나 바르지만 겨울철에 이제 밀크로션 같은 거 바르다가 여름철에는 깝깝하니 잘 안 바르잖아요. 그러다가 또 겨울 되면은 좀 쌀쌀하면은 또 전에 바르던 거 막 바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무식하겠고 그런 거 바르지만 여러분들이야 안 그러겠지만 근데 실은 어느 정도 발라도 괜찮아요. 그 피부가 강하기 때문에 워낙 적응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론상으로는 이런 모노터펜은 산화가 잘 돼 갖고서 산패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산화된 걸 바르면은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아직 생기는 건 아니고 한편 방부 그다음에 항바이러스 그런 작용이 모노터펜의 구조 속에 이런 방부나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한 진통과 강장작용에도 효과가 있고 거담작용에도 효과가 있다. 즉, 이 모노터펜의 향을 맡으면은 이런 효능들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나름대로 모노터펜의 특징은 여러분 요거 알아두시면 되죠. 방부 효과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있으니까 이거 지금 코로나19에 이런 모노터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리모넨 아까 봤던 게 리모넨인데 리모넨은 뭐야? 레몬 향이죠. 그런 것들도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의 살균 효과도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부 항바이러스 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항바이러스와 코로나에도 유용한 거죠. 그 외에 진통, 강장, 거담작용을 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활성화. 여러분 시트러스 계통의 감귤의 향을 맡으면 왠지 모르게 그 활기차지는 바이탈한 느낌 있잖아요. 그죠? 이 감귤류는 비타민 C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스코빅 애시드 비타민 C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왠지 모르게 우리 비타민 먹으면 막 원기 쏟잖아요. 그런 느낌의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이거 이건 팁인데 실판이 아닌데 여기다 제가 막 썼네요. 무식하게.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그 모노터펜 다음엔 세스키터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세스키터펜은 아까 모노터펜은 이스프레인 몇 개였어요? 2개가 합쳐진 거였다면은 세스키터펜은 그 3개가 합쳐진 거죠. 이스프레인이 3개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소프레인 3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탄소 이중결합이 있는 거기 때문에 EN으로 불러집니다. EN이 그죠? 니모넨 아까 하는 것처럼 제라니엔 하는 것처럼 어떻든 간에 이소프레인 3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세스키토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세스키토펜으로 만들어진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토펜에 비해서 상당히 그 탄소가 5개가 많아요. 탄소가 보통 원자량이 12거든요. 12g이거든요. 1몰에. 그러면은 5개면 얼마야? 5, 1은 5, 20, 60g이 더 많은 거예요. 모노토펜보다 60g이면 60g에다 탄소가 몇 개예요? 탄소가 한 1g당에서 벌써 10개, 12개 정도 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0g, 70g 정도 더 많기 때문에 더 무겁게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어떻든 간에 모노터펜에 비해서 무겁고 향이 강하다 그만큼. 그리고 세스키터펜 같은 경우 주요 특성은 그 널리 보고되어 있는 것이 그 항염증 작용에 항염증에 좀 더 효과가 있고 소염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을 빨리 없애주는 소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스키터펜 있는 것들은 방부, 살균, 항염, 진경 그런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혈압을 낮춰주는 그러면서 진정 효과와 진통 효과까지 갖고 있는 것이 세스키터펜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그렇죠? 아까 모노터펜에 비해서 세스키터펜은 좀 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즉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성분들이 모노터펜, 세스키터펜, 물론 더 탄소가 많은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테르페놀이라는 얘기를 주의 있게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알코올이 붙어 있는 것들, 알코올 화합물. 그래서 알코올 화합물이 있는 것은 명령법에서 알코올이 어떤 작용기예요? OH 작용기죠. 알코올 작용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OH 작용기요. 어떠한 화합물에 이렇게 OH가 붙어 있으면 이게 알코올 작용기예요. 그래서 특징이 화학용으로는 무슨 올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이런 탄소가 2개짜리 먹는 소주의 주성분은 에탄올 이렇게 부릅니다. 에칠 알코올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용명이고, 이 육평명에서는 에탄올하고 부릅니다. 탄소가 2개라는 뜻에 의해서 에탄이란 말을 부르고 이 대신에 올 해서 에탄올이라고 불러요. 탄소 하나짜리는 뭐라요? 메탄올. 근데 메탄올을 여러분들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요새 그 코로나19 때문에 손소독제는 성분이 에탄올이에요. 그죠? 에탄올이 70% 정도 되는 건데, 또 일부는 탄소 하나짜리인 메탄올을 쓰는 경우인데, 메탄올은 공업용으로 쓰는 거지 이런 인체에 쓰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은 메탄올을 먹으면 실명하고 사람이 사망 이르기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소독제처럼 스프레이식으로 뿌릴 때라든지 아니면 그럴 때 그 전기가 날아가는 그런 냄새가 있기 때문에 메탄올은 이런 데 쓰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알코올기가 붙어있는 화합물들은 공통적으로 명칭에 올자가 붙습니다. 올. 아까 여러분 봤는지 모르지만 제라니 올하고 이제 그 모노터펜 거기에 OH가 붙었기 때문에 제라니올하고 부릅니다. 한편 아로마 테라피에서 가장 유용한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코올 성분이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그러면서 노약자나 어린이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좋죠. 그 알코올 성분이 있는 에센셜 오일을 쓰는 것은.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모노터펜에 붙어 있는 알코올, 그래서 아까 모노터펜 보셨죠? 이스프렌 2개 붙어 있는 그런 탄소가 10개짜리인, 그런데 OH가 붙어 있으면 모노테르펜 알코올하고 부릅니다. 모노테르펜 알코올. 그래서 이런 에센셜 오일에서 구성 성분 중에 가장 유효하고 안전한 것으로서 우리는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온 작용에는 항균성, 특히 이제 이 알코올기는 살균력이 있어요. 활균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제 옛날에 이제 서부 영화 본 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서부 영화의 주인공은 이 권총잡이는 죽지 않죠. 그죠? 그 악당과 싸우고 나면은 비록 부상은 입을지언정 죽진 않죠.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탁 이렇게 총알이 박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위스키 한 잔을 촥 마시면서 그 다음에 이 총 맞은 자리에 알코올을 뿌리죠. 그죠? 그런 다음에 칼로 칵 해갖고서 총알을 빼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영화 주인공이 술을 마셨어요. 무슨 작용이에요? 알코올의 마취작용이에요. 이 산소가 있는 이 성분은 마취력이 있기 때문에 마취작용이에요. 여러분 술 먹으면 감각이 무뎌져갖고 마취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으면 마취작용에 의해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처럼 고통 참고해서 위스키 한 잔 쫙 마시고, 여기다 뿌리는 것은 소독약으로 뿌리는 거죠. 알코올 소독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알코올 소독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독을 한 다음에 총알을 빼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이 소독약으로 알코올 쓰는 거 좋진 않아요. 왜? 자극이 있어요. 상처에 말르면 아주 시달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화의 주인공은 잘 참죠. 자, 어떻든 간에 모노테르펜 알코올 해갖고 에센셜 오일에 가장 안전하고 유용한 성분이다 라고 했는데, 항균성이 있다. 그리고 상쾌한 기분을 준다. 상쾌한 기분을 준다. 실은 알코올은 물에 비해서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물보다 알코올이 먼저 날아가지고, 그래서 상쾌한 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편 독성이 적다. 물론 메칠 알코올 독성이 있지만 근데 여기서는 벌써 모노터펜은 탄소가 하나짜리가 아니라 10개 이상이기 때문에 독성이 없고, 그 다음에 항진균 작용과 항바이러스 작용을 갖고 있다. 항진균이라는 건 뭐 무좀 같은 경우 진균 작용이죠. 그런데 쓸 수 있고, 그래서 항바이러스, 요즘에 코로나도 알코올이 있다 그랬죠. 그거와 함께 혈관을 수축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강장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일반적인 그 자극제로서 혹은 진정작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세포의 재생에 효과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노테르펜 알코올, 아까 제라니올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전형적인 모노테르펜 알코올이죠. 제라니올 아까 봤죠. 저기 이소프린 2개로 만들어지는 모노터펜에다가 OH 붙어 있는 거, 그게 이제 전형적인 모노테르펜 알코올 화합물입니다. 한편 그 알코올 화합물 중에 세스키테르펜 알코올, 세스키테르펜 앞에 썼죠. 모노터펜에다가 이소프린 하나 더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총 탄소가 15개짜리겠지. 거기에 알코올이 붙어 있는 경우. 자, 양리적인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노테르펜 알코올보다, 알코올처럼 이 모노테르펜 알코올은 뭐 항균 작용이 있다, 무슨 작용이 있다 딱 정의가 됐는데, 실은 이것은 그런 거에는 좀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파네솔 같은 경우 그 박테리아를 죽인다기보다는 박테리아를 성장을 억제하는, 성장 억제. 어떻든 간에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도 좋지만 항박테리아성이 있지만 성장 억제함으로써 효과를, 박테리아의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스키토펜의 알코올은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한편 그 스킨케어 제품이나 아니면 데오드란트 제품에 그 향 성분으로서 쓰기에 좋다. 그죠? 그 스킨케어나 데오드란트 같은 경우는 이게 휘발성이 좋은 제품이 알코올기가 있는 것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런 향도 알코올 붙어 있는 향을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그 슈나우벨트라는 학자에 의하면은 그 세스키토펜은 근육과 신경에 강장작용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림프관이나 혈관에 의해서 그 울혈, 그 먹는 거죠. 울혈에 그 효과가 있다. 그렇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스키토펜 알코올은 항염 그리고 항염 성분이기 때문에 염증 치료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분이 갖고 있는 에센셜 오일에는 저런 항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실은 저 작용기가 이제 이게 총 망라된 건데 천연향 성분 중에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모노테르펜 화합물 탄소로만 이루어진 아까 얘기했던 거죠. 요거는 그런 모노테르펜 화합물에다가 알코올이 하부 구조로 붙어 있는 거죠. 기본 구조는 모노테르펜이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제라니올이죠. 장미의 성분인 제라니올. 그러니까 장미 향이 이 한 가지 성분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제라니올, 제라니올 뭐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이 있는데 알코올류, 탄화수소류 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모노터펜 알코올이죠. 그 외에 이제 저기 벤젠에 붙어 있는 시나믹 알데하이드 여기는 이제 미리 다음에 나올 건데 작용기가 이게 이제 알데하이드죠. 네, 이건 신남 계피 성분이 신남에 벤젠고리 이중결합이 있는 것이 이제 신남기인데 이게 이제 신남이 알데하이드. 이게 만약에 알코올이라면 신남이 알코올 이렇게 되죠. 그죠? 신남이 알코올, 신남이 알데하이드. 이런 것들은 뭐 화장품에서도 좀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이긴 하지만 한편 여기가 이제 키톤기가 있는 작용기도 있어요. 키톤기. 또한 카보실릭 애시드가 있는 작용기도 있어요. 카보실릭 애시드와 함께 OH가 있죠. 이런 거 보고 알파이드록시 애시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살균 효과가 있고 방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사과 속에 들어있는 신맛. 사과 향은 메칠 부타노이트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탄소 이게 부탄 에스테르 화합물인데 요거는 이제 말로닉 애시드의 이제 화합물에 하이드록시가 붙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그 산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신맛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은 모노테르펜 화합물, 모노테르펜 알코올 화합물을 본 거예요. 자, 다음에는 계속 이어져서 성분들을 설명하는데 페놀이 붙어 있는 경우. 자, 페놀은 뭐예요? 벤젠고리에 OH 알코올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알코올류 화합물이기 때문에 끝에 올로 붙습니다. 자, 뭐 보시면은 자, 이런 것은 탁월한 진통작용이 있다. 그래서 통증 치료에 페놀이 들어있는 성분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그 강한 방부력이 있다. 그 살균 효과가 있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OH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뭐 방부력이나 살균 효과가 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신경계와 그 면역계에 면역계에 자극을 주게 되기 때문에 간 독성이나 강한 피부 혹은 점막에 자극을 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페놀을 함유함으로써 함유한 에센셜 오일은 그 소량이라도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돼. 왜? 간 독성이나 피부나 점막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페놀, 벤젠골에 붙어 있는 알코올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죠. 어떻든 간에 이런 페놀의 주성분은 그 항박테리아 성분과 강력한 방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서 요즘에 페녹시에탄올이라는 걸 쓰죠. 페녹시에탄올. 우리 이제 그 화장품에서 이제 파라벤 같은 거 쓰기도 하고 부탄다이올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 방부제로요.
근데 이제 페녹시에탄올 같은 경우도 원화탄소 2개 이게 에칠알코올인데 여기에 이렇게 산소의 된장고리 이렇게 된 게 페녹시죠. 그죠? 이렇게 이제 페녹시 에탄올 성분들이 또 방부제 효과가 있어요. 그죠? 이런 페놀류가 붙어 있는 것이 방부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화장품에서 페녹시 에탄올을 방부제로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 화장품은 사모는 전성분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항상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에는 그 방부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방부제가 천연 화장품 아닌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헥산다이올이라든지 부탄다이올이라든지 지금처럼 페녹시 에탄올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들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퍼플락에 많이 써요. 퍼플락에 많이 써. 헥산다이올 많이 쓰고 페녹시 에탄올도 많이 쓰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그 페녹시 에탄올은 그 방부 효과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항박테리아성도 있고 강력한 방부력이 있어서 신경계나 면역계를 자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장작용에 자극 효과가 있던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임신부에는 사용을 주의하라. 사용을 금한다. 여러분들이 특히 임산부는 하여간 에센셜 오일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안 쓰는 게 흔히는 라벤더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전문적인 그 지식이 없다면은 임산부한테는 안 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든 간에 페놀이 붙어 있는 화합물이 특히 이제 방부 항바이러스 효과가 항박테리아 항박테리아 방부제 효과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요. 5번째는 에테르 화합물. 에테르는 어떤 것들이에요? 에테르라는 것은 그 같은 산소 계열이지만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렇게 O가 있는 것이 에테르예요. 다이메칠 에테르인데 이 에테르가 여러분들이 그 붙어 있는 화합물에는 이렇게 OL이라는 명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에탄의 특성은 주로 신경계에 작용합니다. 마취제로 쓰였어요. 지금은 이제 이 다이메칠 에테르가 마취로 쓰이진 않지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신경계에 작용하는 마취제로 쓰였던 것이 에테르 화합물이다. 그래서 실은 저 에센셜 오일 중에 이런 에테르 구조를 갖는 에센셜 오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런 신경계에 작용되기 때문에 항우울증 그런데 실은 항경련 그런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테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테르 실은 마취제 성분이기 때문에 실은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쓰지 않죠. 마취 안 쓰는데 다른 거 쓰는데 옛날에 그랬었으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